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을 때 우주비행사들은 그곳에 특별한 장비 하나를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 달의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고 그 왕복 시간을 측정하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변하지 않는 빛의 속도가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왔던 시간의 절대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우주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누가 어디에 서 있든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든 빛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달려옵니다. 이것은 실험으로 수없이 확인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진실이 오늘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상식을 뒤흔들게 됩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 쪽이 양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논리는 알겠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거울 2장과 빛 한 줄기만으로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눈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품은 딱 2가지입니다. 거울 한 장이 아래에 또 한 장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를 빛 한 줄기가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빛이 한 번 왕복할 때마다 하나의 틱이 됩니다. 이것이 빛시계입니다. 거울 사이의 거리는 고정되어 있고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단순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시계였습니다. 이 빛시계가 여러분 앞에 가만히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빛은 아래 거울에서 출발해 이 거울까지 수직으로 올라가고 다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경로는 일직선이었습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는 거울 사이 간격의 정확히 2배였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고 거리가 일정하니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빛시계를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 봤습니다. 우주선 안에 빛시계가 실려 있고 우주선이 등속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빛이 아래 거울에서 출발하는 순간 시계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이 거울도 함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빛이 위 거울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수직으로 올라가서는 이 거울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울이 이미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은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대각선을 그리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이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니 빛은 다시 대각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본 빛의 경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 사선 하나, 내려올 때 사선 하나, 수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 모양의 삼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정지해 있을 때의 수직 왕복 경로보다 움직일 때의 대각선 왕복 경로가 분명히 더 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각 삼각형이 형성되었습니다. 밑변은 빛시계가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높이는 거울 사이의 수직거리, 그리고 빗변이 빛이 실제로 달린 경로였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정지한 빛시계에서 빛이 달리는 속도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움직이는 빛시계에서 빛이 달리는 속도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쪽의 빛은 더 긴 거리를 달려야 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더 긴 거리를 가려면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빛시계를 나란히 놓고 동시에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정지한 빛시계의 빛은 수직으로 쭉 올라가 위 거울에 닿고 틱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빛시계의 빛은 아직 대각선 경로를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뒤늦게 틱 소리가 울렸습니다. 같은 한 번의 틱인데 걸리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움직이는 시계의 한 틱이 정지한 시계의 한 틱보다 느렸습니다. 이것이 시간 지연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시계가 느려진 거지 시간 자체가 느려진 건 아닌 것 아닌가? 빛시계라는 특수한 장치의 한계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은 빛시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빛시계를 원자시계로 바꿔도 기계식 시계로 바꿔도 모래시계로 바꿔도 심지어 사람의 심장 박동으로 측정해도 결과는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모든 물리적 과정이 똑같이 느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느려진 것은 특정한 시계 장치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간 자체가 흐르는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시계의 종류를 아무리 바꿔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무대 자체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시계는 이 사실을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는 도구였을 뿐 현상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빛의 속도가 절대 불변이라는 자연의 법칙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사고 실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수없이 검증되었습니다. 우주에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내리꽂히는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었습니다. 뮤온은 대기 상층부에서 우주선이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입자였습니다. 이 입자의 수명은 약 2.2 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2.2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뮤온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려도 수명 동안 약 660m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였습니다.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소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표면의 검출기에서 뮤온이 대량으로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도착할 수 없는 거리를 도착했습니다. 비밀은 시간 지연에 있었습니다. 뮤온은 빛의 속도의 99%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 속도에서는 시간이 극적으로 느려졌습니다. 뮤온 자신의 시간으로는 여전히 2.2 마이크로초밖에 살지 못했지만 지구에 서 있는 관측자의 시간으로는 뮤온의 수명이 수십 배로 늘어나 보였습니다. 빛시계 사고 실험이 예측한 바로 그 효과가 우주에서 매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가까운 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GPS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GPS 위성은 시속 약 14,000km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성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7마이크로초씩 느려졌습니다. 여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효과까지 합산하면 총 보정량은 하루 약 38마이크로초에 달했습니다. 38마이크로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GPS는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신호의 도착 시간 차이를 측정해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빛은 한 마이크로초 동안 약 300m를 이동합니다. 38마이크로초의 오차는 하루에 약 11km씩 누적되는 위치 오차를 의미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보정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하루 만에 완전히 쓸모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GPS 위성의 원자시계에는 발사 전부터 상대론적 보정값이 미리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GPS 시스템의 심장부에 실제로 내장되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5년에 특허청 직원이 상상한 사고 실험이 120년이 지난 지금 수십억 명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이 이보다 더 실용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빠른 빛을 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가 허용하는 최고 속도의 한계입니다.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고 빛 자체는 언제나 정확히 같은 속도로만 이동합니다. 빛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없으니
거리가 길어지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설계였습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를 절대 불변의 상수로 설정해놓고 그 대가로 시간의 절대성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시간은 처음부터 유연한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고 느리게 움직이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절대적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빛시계에서 빛의 경로는 더 길어집니다. 같은 속도로 더 긴 거리를 가야 하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빛시계가 눈으로 보여주는 시간 지연의 전부였습니다. 거울 두 장과 빛 한 줄기가 수천 년간 절대적이라 믿어온 시간의 신화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위대했던 이유는 특별한 수학을 발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순한 기하학적 논리를 다른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을 때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결론은 거울 두 장만으로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흐른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이 저 멀리서 빠르게 달리는 누군가의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르다면 우주의 절대적인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당신의 지금은 나의 지금이 아닙니다. 동시성이 붕괴하는 순간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낯선 곳이 됩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